네, 여론의 흐름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 대표가 되셨네요. 어쩌다 보니까 대표였는데 대표가 되셨습니다. 예.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힘들게 된 거죠. 힘들게 됐고 뭐 예. 연봉이 확 인상이 된다거나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예. 예, 직함만 바뀐 겁니다. 직함은 바뀌고 책임은 늘고 아, 월급 줄 사람들은 그대로고. 예.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부대표보단 대표가 더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는 갤럽 조사가 없었고요. 예. 하지만 여러 매체들이 신년을 맞아가지고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뭐부터 좀 함께 볼까요? 먼저 JTBC 조사입니다. JTBC 신년 여론조사인데요. 네. 조사기관은 메타보이스 글로벌 리서치 공동조사이고요. 조사는 28일부터 29일 조사를 했습니다. 통신 3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네. 더 자세한 사항은 JTBC 홈페이지 내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선거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이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긍정평가 62. 62. 예. 오. 62. 이거 높죠. 지난해까지만 해도 50%뭐 중반 때부터 후반 뭐 그 사이였는데 예. 새해 조사를 해봤더니 이재명 대통령 잘한다가 62%다. 예. 눈에 들어오네요. 예. 낮지 않습니다. 62% 이렇게 한번 차트를 보시면 JTBC는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긍정 62인데 부정은 35다. 예. 이렇게 되면은 긍정평가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대통령이 잘하느냐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잘한다를 조금 한 50%대 아니냐. 특히 이제 ARS 조사 같은 데서 많이 그렇게 나왔는데요. 네. ARS 조사에서는 다른 지표보다도 이 대통령 긍정률이 좀 전화면접보다는 안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누누이 말씀드리다시피 ARS 조사가 정치 관여도가 높은 양측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50% 넘는 것도 상당한 거고 그래서 60, 70 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걸 이제 반대로 해석하면 전화면접 조사는 그러면 정치 관여도가 비교적 낮은 분들도 많이 모여서 대표성이 높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관여도가 낮은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중에서는 긍정평가로 조금 더 가 있다. 그러니까 네. 전화면접에서 60%가 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62%. 보니까 매우 잘하고 있다가 37이에요. 37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3분의 1을 넘어서 거의 10명 중 4명에 가까운 분들이 긍정평가하고 계시다. 매우 긍정하고 계시다. 매우 잘하고 있다에 10명 중에 4명.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거를 이제 미루어 짐작하다 보면 네. 지금 사실은 여의도에만 오면 다들 이렇게 악재들이 많습니다. 모든 정당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예. 치고받고 싸우고 어떤 논란이 터져 나오고 하는 게 대한민국 굉장히 역동적이죠. 역동적이죠. 예.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은 대통령은 그거하고 약간 지금 청와대죠. 청와대에 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는 성과 인정을 비교적 받고 있는 편인가 보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희망을 좀 가지게 되는 국정 운영에 대해서 희망을 좀 가지게 된다. 이재명 정부, 국민 주권 정부에 있어서는 잘하고 있고 예. 그리고 희망을 좀 새해 조사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희망이 좀 담긴 조사 결과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들이 이제 나온다 보면 지금 네. MBC에서도 60% 초반 나왔어요. MBC에서도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그러니까 여의도 내에서의 복잡한 어떤 논란거리 이런 것들과는 또 무관하게 대통령은 국정을 이와 같이 계속하면 네. 이게 팍 꺾이지만 않는다면 그러면 대통령 2018년 지방선거 그랬죠. 완전히 그 대통령 캠페인, 대통령 후광 효과에 의한 대통령 마케팅이라는 게 너무 대단히 많았었습니다. 그렇게 네. 따지면 이번에도 그런 게 벌어지는 건가? 가령 후보들이 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비서격이었다. 이런다든지 내가 좀 이재명 정부를 만드는 데 내가 기여했다. 이런 식으로 했겠네요. 계속해서 이제 후광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캠페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된다. 자, 아까 제가 추미애 의원 인터뷰할 때 여론조사 결과를 좀 언급했는데 개요만 잠깐 설명하고 갈게요. 오마이뉴스 의뢰로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6일부터 27일 무선전화 가상번호 자동응답 ARS 조사를 한 결과를 아까 추미애 의원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후광 효과가
많이 좀 드러날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든다는 거고요. 여기를 그리고 한번 어떤 게 또 있습니까? 요거는 이제 국정운영 부정평가자들한테 뭐 왜 부정하는지 긍정하시는 분들한테는 왜 긍정하시는지 이유를 그걸 여쭤본 물어봤군요. 건데요. 먼저 이제 긍정평가하시는 분들을 네. 한번 집중해서 보시죠. 이거는 항목 제시형입니다. 국민소통, 국무회의, 생중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인데 이게 상당히 많은 비율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42인데요. 42가 소통을 잘하고 국무회의를 생중계한다. 외교는 사실 조금 빠졌죠. 외교는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 사법부 개혁과 관련된 것은 10% 정도니까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보시면 경제와 민생을 챙긴다라는 이미지가 2위로 나타나서 이렇게 보면 경제와 민생이 앞으로도 되게 중요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부정평가하시는 분들의 부정 이유를 한번 보실까요? 본인 재판 관련 대응 요구에 대해서 23%로 많이 나왔는데 또 경제와 민생을 더 챙겨달라. 그러니까 22입니다. 또 검찰과 사법부 개혁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부정평가한다. 이것도 19%니까 이렇게 세 개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공통점 경제와 민생입니다. 경제와 민생. 어쨌든 경제와 민생에 네. 초점을 맞춘다. 경제와 민생으로 대통령을 긍정하기도 하며 네. 경제와 민생을 더 해달라고 부정평가하기도 합니다. 요거를 가운데로 딱 놓고 보셔야 돼요. 경제와 민생이 중간에 탁 잡혀 있다. 요거를 하나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본인 재판 관련 대응이 부정평가 1이죠. 예. 야, 그러면은 앞으로 본인 재판 때문에 이거 대통령 부정률이 더 높아질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저는 오히려 이러한 여론이 좀 뭡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을 좀 애매하게 발목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 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2022년부터 21년부터죠. 22년 대선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시기까지 3년 내내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맞아요. 지난해 25년 대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였죠. 본인 재판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아웃될 것이다. 이거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거 하나 믿고. 예. 그런데 안 됐지 않습니까? 안 됐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국민의힘 주변에 있는 합리적 보수인 분들도 그러지 말고 다른 거 좀 포지티브한 그렇게 그러니까 긍정적인 얘기도 좀 해야 된다. 예. 왜 자꾸 네거티브만 하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죽하면. 사실은 국민의힘에서는 요 본인 재판과 관련된 얘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된 얘기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심지어는 그걸로 대선을 이길 수 있다고 봤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렇게 본인 재판 대응 23%, 경제 민생 22%, 네. 검찰과 사법부 개혁 19% 이렇게 났을 때 아하.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이슈를 가져가면 예. 사실은 지방선거도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다. 그 중간에 많은 선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내내 외쳤던 게 이재명 재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다 졌어요. 봤는데 결과 다 또 나왔죠. 이 전략으로 나온다. 그렇게 될까봐 실패다.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아마 조금 저렇게 또 하면 네.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그렇네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요걸로 계속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요 2번 장동혁 경제 체제. 그렇죠. 장동혁 지도부가 예. 계속해서 이걸로 공세 위주로 가는데 사실은 경제와 민생을 챙겨야 된다라는 건 긍정평가 이유에서 나옵니다. 경제와 민생을 지금 챙기고 있는 주체가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다. 또 소통을 잘하고 있다. 또 외교도 그렇네요. 있다. 이렇게만 보면 선택지가 여기는 많아요. 메뉴가 다양해요. 예, 그렇게 보면 지금은 장동혁 지도부가 지방선거를 생각한다면 네. 오히려 경제와 민생을 위해서 정부 여당과 손을 잡을 필요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손을 잡아야지 야당이 그래야 좀 좋은 성적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같은 조사에서 보면 지방선거에 가장 중요한 화두를 물어봤더니 예. 경제 민생 회복이 또 꼽혔고. 경제 민생 회복이 역시. 첫째로 나왔습니다. 40%가 예. 넘었죠. 더군다나 여기 보면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일꾼을 지역 뽑는 선거. 일꾼 뽑는 선거다. 예. 지금 보면 좀 이따 서울시도 얘기할 텐데 네. 조금 뭐랄까 지역 일꾼으로서의 그 공약이라든지 이런 그걸 잘 내세우는 후보들을 많이 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정부 여당을 견제해 야당이 힘을 실어주는 선거다는 18% 나왔어요. 좀 많이 저조하죠. 오히려 그 정부 여당을 지지해 국정안정에 힘을 실어주는 선거다와 비교하면 무려 10%포인트 격차가 있고요. 지역 일꾼이다라는 것은 46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
오히려 민주당 후보들 중에 일부 막 공약을 내고 있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네. 눈에 띄는 경우가 있죠. 가령 뭡니까 부동산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에 집중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AI가 나오고 있는데 네. 좀 야당이 근데 지자체장이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지자체장이 많습니다. 그분들도 자기 성과 중에 잘한 거를 막 홍보를 좀 해야지 이렇게 뭡니까 정치 투쟁 일변도로 가가지고는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 일꾼으로서의 이미지 그리고 경제 민생을 챙기는 이미지 이런 것들이 무조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 경제 민생 중요한데 또 오늘 새해 첫 주식시장이 열렸습니다. 봤더니 4,250을 넘어섰어요. 아이고야. 5천 4,250. 이렇게 보면 5천이 눈앞에 있는 것 예, 같고 생각보다 빨리 달성될 수 있겠네요. 이거 진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물론 이게 경제 민생이 주식시장으로 표현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걸로만. 예, 전부 다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시장 예. 자체가. 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시장이 반응하고 있다. 이거 투자자들이 반응하고 있다. 이거는 긍정적인 평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수출 기업들이 지금 좀 고환율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을 겁니다. 네. 저는 이번에 대통령 그 신년 메시지에서 보면 지금 뭐랄까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 저처럼 이제 완전히 작은 기업 작은 기업 작은 대표님이시잖아요. 예, 힘듭니다. 거기에도 같이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그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에서 저는 굉장히 가슴 뜨거웠습니다. 작은 기업이나 소상공인들 되게 잘 돼야 돼요. 이거는 정치와 무관하게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바로 이렇게 뭐 4천 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어떤 회복의 시간, 화면 나오네요. 회복의 시간 넘어서 회복의 시간. 성장의 시간인데 성장의 시간. 이게 바로 지역의 성장, 네. 또 작은 기업들의 성장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이 좀 집중돼야 된다. 그래서 뭐 잘 되는 사람들도 잘 돼야죠. 잘 되는 사람 잘 돼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까지 좀 소외됐던 그런 분들들 서민들 더 잘 될 수 있게 조금 정부에서 더 노력을 해줘야 된다. 이게 바로 여론에 바로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생 경제 스며들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다 이런 의지 예. 정말 국민의 삶.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그러니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사 또 예, 민주당의 움직임을 보면 예.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 민생이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래서 참 저는 재미있는 거는 네. 민생과 관련해 가지고 목소리를 높여야 될 곳은 오히려 야당입니다. 민생을 더 챙겨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보면은 제가 느낄 때는 참 애매해요. 오히려 민생 얘기는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대통령 메시지에 스며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 JTBC 조사에서 보시면 여기 한번 보시죠. 더불어민주당 44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27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도 정당 이어서 지지도. 보죠.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지도가 27이면 많이 올라갔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직도 20% 중반이고 후반까지 가고 있지만 아직도 멀었고 요 갭을 보면은 17% 포인트 격차가 나지 않겠습니까? 네. 격차가 이렇게 된다면 지금 이거는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 격차를 큰 선거에서 확 따라잡아서 하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등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집 나간 집토끼들이 많이 붙어가지고 이게 올라가거나 해야 되는데 네. 과거 항상 말씀드리지만 2023년 강서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당시에 여당이었는데도 사실 17% 포인트 격차로 확 졌어요. 서울에서 17% 포인트 격차라는 거는 큰 격차입니다. 예, 그거는 그때 뭐예요? 전부 다 국민의힘이 집 나간 집토끼들이 붙어가지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네. 있다. 네. 물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또 다르고요. 그렇지만 지금 전국 평균 이렇게 본다는 것은 참 뭔가 애매하죠. 더군다나 이 JTBC에서는 뭐 이런 분석도 했습니다. 분석을 뭐를 했느냐면 네. 여기 있다. 중도에서요. 중도에서 국민의힘이 좀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차트, 요 차트인데 중도만 보면 정당 지도가 국민의힘이 16 나왔다라는 거예요. 16이요. 아까 27이었는데 전체로 27. 보면은 전체 27이었는데 이게 중도에서 보면 16. 16. 야, 그럼 중도에게는 거의 이제 버림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수치면. 이렇게 되면 위험하죠. 네. 중도의 손을 못 잡으면 큰 선거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난 윤정부, 네, 윤석열 정부. 예,
윤석열 정부 시절에 예.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굉장히 민주당의 어떤 이슈에서 그 입장을 낼 때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민주당의 입장하고 좀 이렇게 쏠림 현상이 비슷하게 나타났어요.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2024년 총선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민주당이 역대급으로 많이 의석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중도의 힘이죠. 중도가 민주당 지지하시는 진보 성향이신 분들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 분들이 많아진 거예요. 이쪽으로 그럼 많이 간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그러면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지금 야당이면 중도에 호소하지 않고 큰 선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44대 16이면 아휴 중도에서는 이게 절반 밑에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이 큰 선거에서 지금 당장은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지방선거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까지 윤 어게인과 이렇게 윤 어게인하고 손을 끊어라. 이게 중도에서 70이 넘습니다. 아, 그렇게 물어봤더니 예. 윤 어게인과 여기 보시면은 손을 끊어라. 국민의힘이 절연해야 된다. 윤 어게인과 절연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전체 중에서 60인데요. 62%. 중도만 보면 70입니다. 아이고. 이게 JTBC의 분석입니다. 예. 재미있죠. 아하. 이거를 보면 그러면 아직도 윤 어게인과 절연하는 메시지가 많이 나오지 않고 심지어는 몸이 다른 오세훈 시장은 참만큼 장동영 참았다. 만나가지고. 예, 참만큼 참았다. 빨리 좀 이거를 절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인데 중도의 72%인 분들이 지금 싸늘한 눈빛으로 보고 있을 수도 있다. 이게 지금 오늘 이 신년의 민심 여론입니다. 그래요. 더군다나 여기서 보면 윤 전 대통령 옥중에서 정치 메시지 내는 것 적절하지 않다가 67입니다. 이거 엄청 높은 비율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전혀 잊거나 뭐 까먹거나 그런 예. 게 아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 그런데 중도층만 한정하면 이건 74로 나옵니다.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 4명 중에 3명이 이거는 옥중 메시지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니 그러면 중도 성향이신 분들은 그러면 만약에 당장 무슨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러면은 국민의힘을 선택하기가 좀 꺼려지죠. 아무래도 꺼려지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좀 정치권에서는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고 더군다나 지금 야당의 본연의 역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민생과 관련해서 잘하기 경쟁을 해서 뭐 대통령 얼마든지 되게 대화하자라는 대통령을 찾아가서 아이디어도 서로 공유하고 네. 이거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개인 생각입니다. 아니 사실은 이게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야당 예. 뭐 국회도 마찬가지면 야당의 목소리 이거 목소리 내면은 반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또 그렇죠. 얘기하다 보면. 근데 오늘 보면 신년 인사에 오후에 예정돼 있는 걸 보니까 장동혁 대표는 또 안 가더라고요. 청와대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요. 예. 이게 국민들이 볼 때는 야 그래 이재명 대통령과 어떻게 한 자리 함께 이게 아니라 야당은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 맞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왜 이렇게 아쉽네요. 엇박자를 내냐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민생 관련 뭐 3대 요구사항 뭐 이런 걸 오히려 가져가서 대통령 앞에 네. 당 내세우고 이게 바로 민심이다. 이렇게 해야 야당으로서 좀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오히려 지금은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정부가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이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서민들 또 중산층 챙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야당은 모르겠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또 인물에 따라서 다른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나 지금에 있어서는 좀 싸늘한 여론을 지금 이런 데서 보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격차가 무려 17%포인트 더 나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다 보니까 정당 지지도 그렇고 중도층의 지지를 보니까 6월 3일 지방선거 이제 결과 현재로 분위기를 보면은 민주당에서 좀 지난번에 잃었던 그런 지자체장 자리를 다시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그거는 어떻게 여론의 흐름을 좀 봐야 될까요? 그거를 종합적으로 보려면 네. 갤럽을 봐야 되는데요. 네. 단체장 직무수행 평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하반기 여기서, 지난해 예. 하반기 직무수행 평가.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네.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네. 지금 이거는 서울에서 오세훈 시장 잘한다가 38, 못한다, 잘못한다가 47이어서 마이너스 11이 나와버렸습니다. 예.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그 퍼스널리티만 보면 상당히 강한 그 후보죠. 후보로 따지면 상당히 강한 후보인데 지금 평가가 이렇게 안 좋다라는 거는 이거는 조금 뭡니까 쉽지 않은 선거가 될 수 있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누가 이길지 모르는 네. 그런 선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나오는 그 후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고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쉽지 않은 상대이면 분명합니다. 요거는 이렇게 마이너스 11이 나왔다라는 것은 예. 지금 성적이 되게 좋지 않죠. 박형준 국민의힘 그 부산 광역시 시장인데 여기서도 마이너스 7 나왔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요것도 좀 쉽지 않은 그 부산. 그러면 서울하고 부산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가 더 이제 많이 응답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7. 예. 잘못하고 있다가 더 예, 11만큼 많이 나왔고 7만큼 많이 나왔다. 예, 물론 이제 광주도 그렇고 여기 보면은 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따지면 광주나 제주도 그러면 마이너스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광주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대대로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인물을 바꿔서 나왔을 경우에 민주당이 당선될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는 그렇겠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나왔고 대전이 의외예요. 마이너스가 12 나왔습니다. 대전이 이장우 대전시장이 있죠. 예, 국민의힘 마이너스 소속에. 12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전하고 충남하고 이제 합친다고 하는데 충남 같은 경우에 김태흠 국민의힘 10 플러스 14가 나왔어요. 요거하고 굉장히 대조적이죠. 이렇게 되면은 충남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김태흠 저 도지사가 한 번 더 한다라는 게 우세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전은 그러면 이거 민주당 후보가 누가 나오냐에 따라서 또 이장우 시장이 잘 안 되고 민주당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 뭐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러한 그 역동적인 그 충청이 또 격전지인데 그렇죠. 여기 보시면 충청의 충청북도지사 김영환 지사는 마이너스 16입니다. 아. 잘못했다가 16% 포인트 더 높게 나왔다라는 건데요. 예. 이렇게 되면은 충청북도 뭐 여기서 보시면 세종은 점수가 안 나왔습니다. 샘플 숫자가 표본이 적기 때문에 안 예. 나왔는데 그러면은 그 국민의힘이 지금 네 군데를 다 먹고 있는 충청 지역에서 지금 충북, 대전 어떻게 보면 세종도 뭐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이 격전지에서 한번 노려보겠다라는 게 가능한 그런 수치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서울이 이렇다라는 네. 걸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가 상당히 높죠. 25로 경기도입니다. 네, 이렇게 경기도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뭡니까 민주당이 지금은 좀 우세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JTBC가 그러면 서울시를 조사한 네, 어디갔냐? 그거 서울시? 볼까요? 예. 서울시 조사는 여기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상 대결을 했네요. 가상 양자 대결. 네, 가상 양자 대결을 했는데 네. 요 조사는 마찬가지로 메타보이스가 의뢰를 받아서 글로벌 리서치와 함께 조사를 했는데 29, 30일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 마찬가지 조사입니다. 가상번호 활용 전화면접 네. 조사이고요. 더 자세한 사항은 역시 마찬가지로 중앙선거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가상 대결을 했을 때 오세훈 시장하고 정원호 구청장이 지금 팽팽합니다. 39대 38, 38대 39니까 거의 같은 수치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박주민 35대 오세훈 37로 여기도 팽팽합니다. 거의 같은 수치가 나왔는데요.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는 24대 40이니까 또 전현희 전 최고 27대 47이니까 42. 예. 42니까 예. 27대 42 이렇게 되면은 조금 격차는 벌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정당 지지도가 27인 경우인데 거의 10% 포인트 이상 더 먹어가고 그런데요? 있습니다. 어허. 그러면 오세훈 시장은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인 어떤 퍼스널리티로서 약한 후보는 아닐 것이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민주당 후보 중에서도 뭐 정원호, 박주민, 정원호 상당히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다. 박주민, 정원호 그리고 전현희도 27 결코 낮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이 조사는 12월 29일, 30일 네. 요때 조사를 한 겁니다. 이번 주 초반이죠. 그렇네요. 그러면 최근에 있어서의 서여의도에서 정당들 간에 있어서의 논란 막 이런 것들 다 반영이 된 결과가 이렇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거는 전화면접 조사이지 않겠습니까? 네. 전화면접 조사이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관여도가 좀 떨어지지만 아하. 응답을 해주시는 분까지 다 포함했을 경우에 이와 같이
국민의힘 오세훈과 민주당 주자 간의 격돌이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그러면 ARS 조사에서는 어땠느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ARS 조사는 오마이뉴스가 의뢰해서 리얼미터가 26, 27 조사를 한 건데 26, 27이면 언제입니까? 26, 27이면 26, 27. 지난주죠. 지난주. 네. 지난주 금토에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있어서의 민주당 내에 있어서의 어떤 뭐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약하게 반영이 됐다고도 볼 수 있는 그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놀랍게도 ARS 조사에서 굉장히 높은 비율로 나왔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예. 박주민, 오세훈 48.2 대 35.2입니다. 요거는 그 조금 더 읽어드려야 되는데요. 네. 이게 ARS 조사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상 번호를 이용한 건 맞습니다만 ARS 조사입니다. 우선 가상 번호 그 ARS 조사로 진행을 했습니다. 예, 요렇게 됐는데 그 결과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48.2, 국민의힘 오세훈 35.2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큰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가상번호 ARS 조사에서 확실히 더 많이 얻어간다. 10%포인트 정도는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러면은 이게 ARS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있어서의 논란들이 반영이 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논란들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좀 우세하게 나오던 시기에는 이와 같이 크게 이기는 것도 있더라라는 것들을 참고 삼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서영교 의원도 오세훈 시장하고 우처민에서 대등하거나 전현희 전 최고도 오세훈 시장하고 우처민에서 대등한 결과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정원호 구청장도 49대 37 나오니까 여기서도 격차가 박주민 현 의원과 오세훈 시장과의 격차만큼이나 벌어지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리는 거는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역시 이와 같이 대등한 수치도 나오더라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조사 방식, 조사 시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는데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뭐 그렇게 세지 않다 이런 느낌은 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일방적이지는 않구나.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민주당 경선을 통과한 후보와 격돌을 했을 때에 그러면 넉넉하게 이기기는 쉽지 않겠구나. 아하. 예, 지금은 그렇게 나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후보마다 다르지만 민주당에서 잘 나오는 경우에 거의 대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서울시를 쉽게 볼 수 없고 오세훈 시장도 다시 한 번 더 하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은 그야말로 격전지가 될 거다. 예, 그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 이름이 아직은 뭐 등장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나경원 의원도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당내 후보가 될 가능성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경원 네. 여기에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나올 경우에도 양자 대결은 JTBC가 나왔는데 이거 차트가 안 나와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어제 공표된 거라 이거를 제가 통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면 오늘 오후 3시가 지나야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나왔을 때는 그 박주민 정원호 구청장이 더 강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JTBC 보도는 모두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 정원호 구청장과 박주민 의원 이것도 이제 보여지네요. 예, 그렇죠. 여기서 봤을 때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라는 거는 요거는 민주당이 이제 전현희 박홍근 의원과 대결할 때 오 시장이 앞선다 이런 것도 있는데요. 나경원 의원이 나온 것은 뉴스를 봐야 되는데 이건 제가 뉴스에는 이제 언급이 돼 있습니다. 언급이 돼 있어요. 심지어는 나경원 의원과 전현희 의원이 만약에 여성 대 여성 그러니까 최초의 여성 시장으로 대결을 할 때 동률입니다. 동률입니다. 동률. 예. 그러면 이제 정원호나 박주민 의원이 나갈 때는 우세하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서울시 격전지가 될 거다. 하지만 또 어떤 후보가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격전지에서 약간 좀 비켜갈 수도 있다 이런 뭐 생각도 하게 되네요. 후보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정당의 후보가 누가 되는지 경선 과정을 또 지켜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경선 과정 주목을 해 보겠고, 근데 중앙일보에서 나온 이제 보도를 보면 여론조사 예, 예. 결과를 보면 전재수 전 장관이 박형준 시장을 앞서고 있는 그런 조사 결과도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전재수 전 장관이 39, 박형준 지금 현 시장이 30%. 그러니까 지금 중앙일보요. 통일교 논란으로 많이 지금 예. 전재수 전 장관 입장에서는 힘든 상황일 수도 있는데 여론은 전재수 전 장관의 손을 더 이제 들어주는 상황이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전재수 39, 네. 박형준 30입니다. 지금 뭐 통일교 논란이 있었고 전재수 전 장관은 이제 해수 장관을 사임을 했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9% 포인트 격차입니다. 생각보다 격차가 꽤 난다. 이 생각도 들고. 꽤 나는 거죠. 9% 예. 포인트 격차면 이 조사가 800명이면 7% 포인트를 넘으면 격차가 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800 그렇죠. 예, 7% 포인트가 지금 넘었죠. 이렇게 보면 전재수 장관에 대한 기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전재수 장관이 안 나오고 다른 인물이 나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도 좀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는데 네. 예 그러면은 전재수 김도읍 했을 때도 이거는 뭐 일방적인 전재수 결과가 전 나와서 장관이 예 39대 19가 나와버리니까 이기고 있다. 이거는 거의 일방적이죠. 음. 예 그렇죠. 그럼 전재수 장관이 나왔을 때 전재수 전 장관이 나왔을 때는 여기 이제 조국혁신당도 뭐 나오긴 나왔었는데 네. 이 경우보다는 전재수 전 장관이 확실히 이제 39 정도 나오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박형준 30, 김도읍 19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지금 살짝 빠지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살짝 빠지고 있다. 왜냐하면 부산에서 한 이 정도 지금 전재수 장관을 지지하는 39 정도가 지난 대선에서 누굽니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하고 아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해서 표가 나오는 정도는 그 이재명 대통령을 찍은 표가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네. 그런데 박형준 현 부산시장이 얻고 있는 30%는 이거는 김문수 후보가 얻었던 것 대비 좀 약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 이 가지고 있는 지금 스탠스, 지도부의 어떤 메시지 여기에 지금 영향을 받아서 일부 표가 이탈하고 있다.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TK, PK 했을 때 여기도 가령 보수 정치권이 굉장히 잘 나오던 곳인데 그런데도 이렇게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이 후광 효과가 아니고요. 좀 오히려 간표연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들어서 지금 빨리 뭔가 당명도 좀 바꾸고 많이 바뀌지 않으면 네. 이러면 곳곳에 그야말로 텃밭이라고 하던 곳에서도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거기에 비해서 민주당 후보들은 이재명 대선 후보 시절에 얻었던 그 표만큼은 가지고 올 가능성이 충분하다.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를 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면 플러스 알파를 고민하면 제대로 먹히면 그러면 PK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얻을 가능성이 일부 있다 보인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장도영 체제가 계속 이렇게 나가게 된다면 선거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것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자, 중앙일보가 의뢰해서 조사가 있는 K스탯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연수원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네. 날짜보다 읽어드려야 되는데요. 예. 28일부터 30일 일월화 3일간 801명 조사를 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가상번호를 통한 그 전화 면접 조사가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역시 중앙선거연수원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뭐 지역별로 이제 나오고 있고 오마이뉴스가 이제 리얼미터 통해서 조사한 결과도 있습니다. 경기지사 내용을 이걸로 한번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요. 경기지사 방금 뭐 조금 전에 네. 설명을 주신 그 경기지사 내용은 예. 이게 뭐 아까 저 추미애 의원과도 제가 인터뷰를 했지만은 추미애 의원이 1등으로 이제 민주당 내 주자들 중에는 1등으로 나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됐습니다. 자, 이 내용인데. 예. 네. 자, 보면은 추미애 의원만 20%대, 그다음에 김동연, 한준호, 김병주 이렇게 의원들이 주르륵 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예예. 추미애 의원 20.3이면은 상당하네요. 그런데 오차범위 이내라고 봐야죠. 7 따지면은 추미애, 김동연, 한준호는 오차범위 이내에서 거의 같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6에서 27일 조사면 지난주 조사죠. 지난주 조사에서 경기도 806명 조사를 했습니다. 이건 좀 그러네요. 네. 어느 한쪽으로 지금 쏠리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모름이 26.4에 없음이 26.4에 모름이 11.6이면 네. 이거는 앞으로 좀 더 봐야 되겠는데요. 추미애, 좀 더 김동연, 봐야 한준호 된다. 3파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고요. 추미애, 김동연, 한준호 3파전 가능성이 있다. 예, 3파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네. 저렇게 따지면은 저거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도 전체 베이스지 않습니까? 혹시 이 차트 중에 민주당 베이스가 있나요? 민주당 베이스. 예,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나온. 네. 자, 한번 볼까요? 밑에 한번. 정당 지지도에서 예. 봐야 되나요? 예. 정당을 안 물었나? 정당 지지도 부분은 있습니다. 아하. 찾았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추미애 34.3, 김동연 19.8, 한준호가 21.8. 네. 이렇게 되면 잠깐만요. 400이면 이거는 오차범위를 넘은 것 같은데요. 넘었네요. 13 정도. 오차범위를 살짝 넘은 수치로서 추미애 의원님이 좀 앞선다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이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자 중 이렇게 되면은 경선을 이제 통과하는 게 중요하니까. 가능성이 그 추미애, 한준호 양강 대결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거기에서 추미애 의원님이 될 가능성이 더 있어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김동연 지사도 약하지는 않네요. 결국은 3파전 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룰 자체로 따지면 이러면은 추미애, 한준호 두 분이 더 강세가 아닐까도 생각이 들고 네.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나갔을 때로 따졌을 때도 오차범위 내에서 격돌을 하지만 추미애 의원님이 약하지가 않네요. 예, 놀랍네요. 이게 언론 노출 효과가 아주 상당히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 네. 예, 현 지사가 약세를 보인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놀라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추미애 의원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이 경기도 지금 현 지사가 민주당 소속이긴 하지만 후보 교체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예. 그럴 가능성이 경선을 봐야 된다. 이 조사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양자 대결을 하면 41대 31로 김동연 현 지사가 더 세네요. 김은혜 후보보다. 네. 그러면 양자 대결 다 이제 붙여봤을 때는 김영주를 넣었구나. 네. 추미애를 안 넣었네요. 있구나. 있습니다. 많이 이거 앞섭니다. 너무 일방적인 게임인데요. 네. 추미애 47.3 대 31.5면 네. 격차가 게임이 안 됩니까? 엄청나게 나는데요. 근데 저기 물론 이제 ARS 조사라서 네. 더 좀 봐야 되겠는데 이 결과라면 경기도에서는 상당히 민주당이 세다라는 건데 이거는 물론 더 뒤져보면 그 전화면접 조사가 있는데 전화면접 조사하고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나오기엔 쉽지가 않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 오마이뉴스가 조사한 그 결과를 보면은 추미애 의원이 상당히 좀 앞서가고 있고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봐서는 3파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또 보이고 3파전 가능성은 보입니다. 한준호, 네. 추미애, 한준호, 김동연 3파전이 될 가능성은 보이고요. 그렇다고 보더라도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지금 추미애 상당히 강한데 이거 하나 더 봐야 되는데 그러면 네. 무당층을 봐야 됩니다. 무당층. 무당층을 봐야 되는데 예. 추미애, 김동연, 한준호가 이렇게 나왔을 때 무당층에서는 무당층에서는 김동연 세네요. 무당층에서는 물론 이제 여기 표본수가 적어가지고 예. 적어서 오차 범위를 따지기가 쉽지가 않은데 무당층에서 김동연 지사가 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무당층이 아마 그 룰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진짜 3파전 되겠는데요. 그래요. 예, 진짜 3파전으로 흥미진진하게 있습니다. 지켜봐야겠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뭐 주요 지역까지 하나하나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을 좀 해봤는데, 자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새해 우리 국민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라고 있고 관심 있어하는 분야는 민생 경제 예. 이 부분이다.
그러니까 누가 더 민생 경제를 잘 챙길 것이냐. 또 각 지역마다 수건 사업도 있고 관심 있어하는 그 민생 경제 과제가 있을 텐데 이걸 또 누가 잘 풀어낼 것이냐라는 걸 중정에게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민생 경제를 어떤 후보가 또 어떤 정당에서 강조하고 있고 잘할 것이냐 이것도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정부의 성과나 정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민생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 어떤 뭐 심판, 평가 이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여권 입장, 그러니까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까요? 예. 그 이유는 사실 제1야당이 지금 중도 성향이신 분들에게 호소력이 전혀 없어요. 지금은. 그래요. 예. 그걸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으면은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봤던 그런 식의 뭐 일방적인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결과까지 나올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흐름이 아니겠느냐. 특히 이제 수도권, 서울, 경기 이쪽 수도권 지역에서는 특히나 그런 게 아니냐라는 분석까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장동익 대표가 새해 신년 인사에도 안 간다고 하니까 예. 이러고 MB 만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여론에 또 어떻게 작용이 될지 네.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새해 첫 방송 분석 너무나 잘 들었고요. 다시 한번 부대표에서 대표 승진하신 거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